네, 2005 베니스 영화제가 이제 폐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영화 팬들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경쟁 부문에 유일하게 진출해 있는 우리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수상 여부에 쏠려 있을 텐데요. 네, 오늘 김유정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친절한 금자씨가 현지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뭐 어떤 보도에서 보니까 베니스가 이영애를 안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어떤 강한 뭐 인상을 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친절한 금자씨에 대한 베니스 현지의 반응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사실 국내에서 개봉했을 당시에는 조금 좋다는 평가와 좀 실망이다라는 평가가 엇갈렸었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또 박찬욱 감독의 전작인 올드보이만큼 또 파격적이지 못하다 뭐 이런 평들도 일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약간 걱정을 했었긴 했거든요. 네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금자씨 레드카펫 행사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밤에 베니스의 리도섬의 살라그란데 극장에서 열렸는데요. 네. 이영애 씨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아한 한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더 주목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복수의 화신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영애 씨의 우아한 모습에 깜짝 놀랐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눈도 이렇게 분홍색 빨간 섀도우를 칠하면서 네. 굉장히 좀 약간은 컨셉에 맞게 좀 무섭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네. 대장금 버전이네요. 때마침 또 베니스에 홍콩 팬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이 대장금이 홍콩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었잖아요. 네네. 좀 보니까 금자씨 패션이 아니라 장금이 패션인 것 같습니다. 대단한 열성 팬들이에요, 홍콩에서. 네. 우리나라 말로 영희 언니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뭐. 네. 그래서 이제 레드카펫 행사 이후에 영화가 공식 상영이 됐는데요. 자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이 영화가 끝나자 5분 동안 기립박수로 화답을 했습니다. 네. 관객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이 넘치고 매우 흥미로웠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이 영화를 본 평론가들과도 기자들이 비공식적으로 평점을 내고 있어요. 네. 근데 이 현지 평점에서 2위를 달리고 있다는 기쁜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야, 정말 뭐 5분 동안 기립박수를 받은 것도 기쁜 소식이고 평점 2점을 받아서 2위에 올라서 네. 사실 뭐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러다가 황금사자상 타는 거 아닌가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네네. 수상은 어느 정도 이제 항상 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뭐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요.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집행위원장인 마르코 밀로도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금자씨의 밤 행사에도 방문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로이터 통신이 친절한 금자씨가 황금사자상 을 받을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이야,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베니스가 한국의 복수를 품에 안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요. 네. 친절한 금자씨가 베니스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면서 이 친절한 금자씨는 조지 클루니의 감독 데뷔작인 굿나잇 앤 굿럭과 함께 가장 강력한 황금사자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앞서 친절한 금자씨가 리뷰 평가 2위에 올랐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랬죠. 이때 이 1위를 기록한 작품이 조지 클루니의 굿나잇 앤 굿럭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조지 클루니의 감독 데뷔작인데요. 네. 굿나잇 앤 굿럭은 1950년대 에드워드 머로와 상원 의원 조지 메카시 사이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을 흑백 영상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한 작품입니다. 네. 별점에서 별 5개 만점이 여러 개가 나올 정도로 현지 반응이 뜨거운 작품 중 하나입니다. 뭐 물론 그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두 작품이 좀 수상 후보로 좀 유력해진 거네요. 좁혀진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라이벌 작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바로 기타노 다케시의 것이라는 작품인데요. 아. 이 일본의 뭐 명배우이자 그렇죠. 명감독이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다케시의 것은 개막 직후에 깜짝 상영 형식으로 초청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만큼 베니스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도 될 텐데 베니스에서 김기덕 감독이 빈집으로 네네. 이 수상을 했을 때 네. 그때도 깜짝 상영의 형식으로 맞아요. 초청이 이루어졌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다케시의 것이 깜짝 상영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또 수상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기타노 다케시 감독 같은 경우에 네. 베니스 영화제와 인연이 상당히 깊습니다. 네. 97년에 하나비로
이 대상인 황금사자상을 받았고요. 또 2003년에는 자토이치로 감독상을 수상하면서 여러모로 인연을 맺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세 작품 모두가 뭐 각자의 매력이 분명히 있을 거고 베니스에서도 집중하면서 보고 있는 매력일 텐데 친절한 금자씨가 이렇게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박찬욱 감독 특유의 독특함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영화를 본 관객들과 평론가들이 한결같이 영화가 독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반응으로 보였었죠. 이러한 영화적 독특함이 오히려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인기를 이끌어내는 효과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영애 씨의 연기입니다. 현지 관계자들과 취재진들은 이 젊고 아름다운 복수의 화신 연기를 훌륭하게 소화했죠. 이영애 씨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우주연상 후보로도 자주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친절한 금자 씨가 관심을 얻는 데는 무엇보다도 이 박찬욱 감독의 전작인 올드보이 또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하기로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영화의 인지도 때문에 아무래도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의 작품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하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영화 개봉됐을 때 마니아층은 물론 좋아했겠지만 대중적이지 못해서 조금은 뭐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독특한 그런 매력 때문에 베니스에서는 사랑을 받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만약에 친절한 금자씨가 수상을 한다면 굉장히 좀 세계적으로는 이슈가 될 만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박찬욱 감독 같은 경우에는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에 이어서 만약에 베니스에서 또 수상을 한다면 네네. 그야말로 이제 세계적인 스타 감독으로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박찬욱 감독도 어려운 무명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까 좀 전에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그 처음 영화를 냈을 때, 첫 영화를 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고 심지어 인터뷰도 한 건도 요청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는 뭐 너무나 그쵸. 많은 인터뷰 요청 때문에 네. 뭐 정신이 없을 정도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작품들이 탄생하지 않나 또 주목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만간 발표가 나죠. 그렇습니다. 예, 긴장이 되는데 네, 정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니스 갔던 이제 김기준 기자 언제 돌아오나요? 오늘 귀국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귀국하면은 생생한 현장 네. 그리고 또 뒷얘기까지 자세한 소식 더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친절한 금자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